아까 말한 그 학설과 더불어서 일본은 한국인의 조상들이 만든 나라다라는 것을 더 확고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에 있는 내용 중에 일본인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우리 한국인이라면 특히 일본인들과 감정관계가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서는 일본인의 기원이 과연 어디인가? 조상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인의 기원, 조상은 한국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네요.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들의 유적, 유물, 언어를 통해 일본의 기원을 밝혀본다 라는 제목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평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과거까지 흘러 올라가는데 이 종족이나 이런 문화에 대해 어려운 용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라도 제가 요점만 이렇게 찝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일본과 한국은 모두 경제 부국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나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이 두 나라는 잘못된 신화와 참혹했던 과거라는 굴절된 렌즈를 통해 상대방을 서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더라고요. 이 대단한 두 나라들이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대립한다면요. 동아시아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인이 진정 누구이며 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인과는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지 하는 그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영상의 의의와 목적입니다. 우선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특이한 지리와 환경 여건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본은 지리학적으로 영국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네요. 일본은 영국보다 다소 크고 대륙으로부터 보다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일본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영국보다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의 기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은 연평균 강수량이 4,000m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습한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이 산 아래 토지를 따라 흘러넘치는 강물의 퇴적물이 유입된 비옥한 토지고요. 여기에서 고산출의 노동집약적 벼농사를 짓습니다. 일본 국토의 80%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산지고요. 식량 생산지는 14% 뿐이어서 식량 생산지 1제곱킬로미터당 일본의 인구 밀도는 영국의 8배에 이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오늘날 일본은 세계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손꼽힙니다. 어종의 중요도, 다양성만큼이나 그 소비량도 많죠. 이렇듯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량 그리고 어종이 풍부한 이 바다는 일본의 선사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일본인 조상에 관한 3가지 학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설을 들어보시면요. 허황된 얘기는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현대 일본인의 조상은 고대부터 그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 둘의 혼혈일까? 아니면 한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라일까? 라는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본에는 지금 말씀드릴 3가지 학설을 둘러싼 열띤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고대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수렵 체진민 그 자체가 점차 현대 일본인으로 진화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천 년간 마을을 이뤄서요 정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농업을 받아들였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아마도 이런 사회가 좀 더 많이 식량을 생산해 인구 증가를 가능케 한 그런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학설은 몇몇 현대 일본인들에게 설득력을 갖습니다. 왜냐면은 이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일본인의 유전자로 전해졌다는 환영받지 못할 이야기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주장이죠. 일본인이 최소 12,000년간 독자성을 지켜온 것으로 그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 주장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거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희망사항이죠. 두 번째 학설은요. 위의 학설을 선호하는 일본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한국인이 한국의 농업기술과 문화 그리고 유전자를 가지고 이주한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인 식량 생산자에게는 천국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75,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일본에 원래 살던 원주민의 유전자를 압도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현대 일본인은 지난 2000년간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수정, 발전시켜온 한국인 이민자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학설은 뭐냐면 한국에서부터 이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인정은 하는데 그것이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생산성 높은 농경으로 인해
인해서 수렵 채진민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나 결국은 그들을 압도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학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이주 없이도 한국인이 현대 일본인의 조상이 되는 것과는 동일합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역사에서 농경은 보다 우월한 농사 기술을 발전시킨 식량 생산자들이요, 수렵인과 이족 결혼을 한 후에 수렵인을 죽이거나 경작하기에 적합한 땅으로 몰아내면서 전파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대에 들어서 유럽의 식량 생산자들은 북아메리카 서부의 인디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남아프리카의 산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도 보면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인 식량 생산자들은 일본의 원주민들에게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이미 철기와 집약 농업에 관한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책에서는 참고로 고고학과 자연인류학, 유전학에서도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책엔 나와 있지만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아까 말한 그 학설과 더불어서 일본은 한국인의 조상들이 만든 나라다라는 것을 더 확고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이 최근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탓에 어디에서도 인기를 끌만한 주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랍인과 유대인의 경우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같은 피를 나누어 쓰면서도 오랜 시간 서로에 대한 적의를 키워왔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그들의 성장기를 함께 보낸 쌍둥이 형제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인의 조상은 과연 어디인가, 일본인은 어디서 유래됐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과 함께 그 외에 다양한 고고학적, 자연인류학적, 유전학적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인 분들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가지각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선은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거나 내용을 재밌게 들을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